그 여성의 정치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할 때는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가 또는 UNDP에서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지표도 많이 얘기했지만 특히 정치와 관련돼서는 그러한 그 국회의원의 숫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참 중요한 지표로서 간주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의 경우 한국에서 전체 성비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의 경우는 약 17%가 됩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1명이 여성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18년에. 물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중에는 여성 행정관리직은 14.1%로서 7급 이하의 여성 비율이 42.3%를 기록한 데 비해서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소위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데 특히 아주 상당히 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는 상급 이상 여성 관리 비율은 불과 6%밖에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7급에서는 42%나 되는데 상급 이상은 6%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건 여성이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더 적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OECD는 최근 회원국들의 고용시장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OECD가 한국 남녀 노동소득 격차는 60%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소위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자의 경우는 40%, 60만 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소득 격차가, 노동 격차가 높은 것을 많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경우 블룸버그에 의해서 2016년 2월 세계 20개국 이사의 여성 비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개국 중 최하위. 이것은 뭐냐? 민간 부분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업의 이사들, 기업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들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 보면은 한국의 경우는 20개국에서 최하위니까 20개국 평균이 18.2의 9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건 적은 거죠. 북구라파의 경우를 보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39.7%, 한 40%가 되는 겁니다. 스웨덴도 거의 비슷한 숫자, 프랑스, 이태리, 핀란드 다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 대기업의 이사가 10명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3, 4명 정도는 여성이다. 그런 얘기죠. 한국 여성의 현재 지위를 여러분들이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고위 공무원단, 그러니까 국장이나 이제 그런 급 얘기했지요. 거기에 보면은 2016년에 6.5%인데 지금 정부의 2022년의 목표는 10%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4급 이상 본부 과장급인데 14.4%인데 이것도 21%로 올리겠다라고 그러는 게, 지방 공무원의 경우는 5급 이상의 경우 20%까지 올리겠다. 현재 2017년의 경우 13.3%입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1.8%인데 이것도 20%. 관리자, 이것은 28%까지 올리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국립대 교수의 경우는 지금 15.8%인데 19%까지 22년에는 올리겠다. 교장, 교감의 경우 지금 40%인데 45%까지 올리겠다. 군인, 장교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5.5%인데 8.8%.
일반 경찰 10%인데 15%, 해양 경찰 14%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부는 22년까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주 상승된 그런 그 지표까지 여성의 고급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국립대 교수라든가 또는 군인 간부라든가 경찰 숫자를 늘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직 여성 참여 비율을 정치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비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과정에서 여성 참여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제의원연맹 인터내셔널 파르먼터리 유니언 홈페이지에서 뽑은 것입니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하원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구라파, 스웨덴, 노르웨이, 또 그 다음에 유럽 쪽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순위 IPU 국제의원연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스웨덴이 제일 높지요. 스웨덴이.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영국, 미국,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본 등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 여성 고난지수, 이것은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2000년과 2015, 2017년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성의 경우는 70%, 그래서 한 24%, 20% 그런 차이.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적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그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관리자의 추이는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기관, 공공기관을 우리가 보았을 때 공공기관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공공기관도 그렇고 또는 민간기업도 그렇고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는 뭐 10% 전후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역대 국회에서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을 한번 통계로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초대 200명인데 총 의원 수가 물론 이 당시에 제주도는 선거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는 198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엔 여성 의원이 1명이었습니다. 2대 때는 2명, 3대 때 4대, 5대 뭐 다 그냥 1명, 2명 그렇지 않으면 3명 그렇게 되는 것을 거의 7대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성 의원들의 숫자는 뭐 아주
그래도 이제 전국구가 되면서 여성 의원이 약간씩 좀 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그러는 거기서 여성 의원들이 배출된 거는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유정회를 통해서 여성 의원들이 진출한 그러한 숫자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선과는 오히려 다른 그러한 의미죠. 여성 의원이 증가됐지만은 직선에 의한 여성 의원 숫자는 상당히 10대까지도 아주 적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전국구 제도가 생기면서 여성 의원들이 상당히 증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까지는 직선에 의한 여성 의원 숫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한두 명 또는 때로는 없거나 16대 기껏 많아야 한 5명 정도까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가 17대 이제 민주화가 상당히 좀 진척된 그러한 때의 경우는 여성 의원 숫자가 소위 전국구의 경우 선거법에 의해서 과반수, 특히 전국구 비례대표의 경우는 과반수 50% 이상은 여성을 반드시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갖고서 여성 의원들이 비약적으로 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여성 의원들이 비약적으로 느니까는 여성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했지만은 그 후에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소위 이해도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국회의원에서 역할을 함으로 해서 정치를 배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의원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면서부터 지역구 숫자도 상당히 증가된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경우는 오히려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 전국구 의원 숫자보다도 많았던 것도 아마 이런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여성 의원들이 4년 동안 나름대로 정치에 대한 감각 또는 정치에 대한 구조 또는 정치에 대한 어떤 테크닉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이해 또는 배우고 또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는 다시 지역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를 통해서 국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에 20대의 경우는 무려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여성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51명으로서 17%까지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여성 의원 비율이 전체 국회의원 비율에서 무려 8.7%나 차지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여성위원회 변화 추이는 아까 여러분들이 도표에서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특별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박순천 여성 의원입니다. 박순천. 박순천은 부산 출신의 여성 국회의원인데 50년대 후반, 60년대 한국 정치계에서 여성 의원으로서부터 가장 여성 의원으로서 독보적인 그러한 존재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대여 투쟁을 했고 그리고 야당으로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독재 정권 또는 그리고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소위 정부 군사 쿠데타를
비판하는데 많은 그러한 그 역할을 한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박순천입니다. 박순천. 그러면 20대 총선에서 2016년 4월 13일 날 있었던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여성 국회의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20대 국회의원 그래서 여성 당선자 수는 51명으로 국회의원 선거 최초로 여성 당선자를 배출한 제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무려 51배가 증가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51배. 재연국회 때는 1명이었는데 20대에는 51명이 됐으니까 어쨌든 51배가 증가한 거죠. 물론 뭐 재연국회 의원 숫자는 200명이고 또 여기서 300명이니까 그러한 그 전체 의원 숫자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순 비교는 51배 증가한 겁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성 당선자 비율도 17%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성 당선자 비율 증가에 따라 한국의 국제연명 여성 국제의원연맹 여성의원 비율 순위도 111위에서 105위로 비교적 높아졌다. 뭐 한 6단계지만 하여튼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성 당선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선자의 소속 정당별, 출마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성 당선자 비율도 IPU 회원국 전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아까 말씀드렸죠. IPU에서는 111위에서 105위가 됐지만 뭐 그 숫자는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다. 국회의원 선거 여성 후보자 규모는 여성 후보자, 당선자가 아니라 후보자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성 후보자는 2016년 4월 13일 날 있었던 20대 총선을 이야기합니다. 173명이 여성 후보자였는데 이것은 제19대 31명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18대 선거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규모의 정당 소속별 편차와 출마 지역별 편차.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정 정당은 여성 후보가 그래도 많은데 또 특정 지역은 여성 후보가 많은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경기 지역은 여성 후보자 출마 선거구가 증가했지만 충청남도, 제주도 특별자치시 등에서는 여성 후보자 출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역구에는 하나도 없었던 충청남북도 제주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출마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는 것을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20대 총선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20대 총선 아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총 300석인데 지역구에서는 26명, 비례 전국구에서는 25명, 그래서 토탈 51명인데 17%입니다. 전체 국회의원 숫자 중에서. 이것은 16대
16석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이상이 늘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17대부터는 이런 여성 의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구의 경우는 반드시 여성 후보자를 과반수 이상 추천해야 된다, 후보로 추천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그러한 강제 규정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24명, 국민의당이 9명, 새누리당이 5명, 15명, 그 다음에 정의당이 3명, 이런 식으로 각 정당의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당선자의 경우는 서울이 16명, 경기가 7명, 경북이 1명, 전북이 1명, 광주가 1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 남북도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후보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남도, 부산, 전라남도 이런 데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 이런 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도 당선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측면에서는 지역별 또 정당별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 참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증거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주요 국가를 비교해 보면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성평등 지수 같은 데가 높은 데가 스웨덴 아닙니까? 스웨덴 전 국회의원의 43%, 멕시코 42%, 독일 36.5%, 뉴질랜드 31%, OECD 평균이 28%입니다. 그리고 IPU 평균은 22%, 프랑스가 26%, 그러니까 20% 이상이 되는 게 다 거의 다 유럽에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에 있지만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19% 됩니다. 미국은 지역구, 이건 뭐 다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19%가 된다고 그러는 건 상당히 참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로코, 아일랜드, 터키, 일본 9.5, 한국은 17%인데 이 17%는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국구에서 소위 선거법에 의해서 여성 후보를 과반수 이상 반드시 추천해야 된다로는 그러한 선거법의 결과로서 17%까지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성 국회의원이 이렇게 진출이 확대된 것은 어떤 이유이냐, 그리고 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확대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진출이 확대된 것은, 여성 국회의원들의 진출이 확대된 것은 제가 수차에 걸쳐 말씀드렸지만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특히 전국구 의원 추천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에 있어서 반드시 이 50%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소위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이 증가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여성 할당 목표 50%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 이유로 인해서 국고 보조금이 약간 좀 삭감되는 그러한 선거법 규정이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성 당선자가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바로 조금 전에 도표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IPU 국제의원연맹, 그다음에 OECD 경제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국회의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뭐 전국구하고 지역구하고 국회에서 활동하는 데는 뭐 같은 국회의원으로 차이가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 지역구의 소위 그 유권자가 자기의 정치적인 하나의 힘이다라고 그러는 차원에서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전국구의 경우는 뭐 어떻든 당에서 추천해서 된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서 치열한 선거전, 그리고 유권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감각이나 그런 데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국회의원 또는 여성의 정치적인 역할이 더욱더 증대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특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확대를 위해서는 각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일정 비율 여성 후보자를 지역구에 해야 된다. 전국구에 50%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 마찬가지로 지역구에도 각 정당이 몇 프로 이상은 반드시 여성 후보를 지역구에서 내보내라.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늘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정당이 전체 시도에서 여성 후보자들을 공천하도록 제도화하고 더 많은 시군구에서 여성 후보자를 공천할 정당에게 공직 후보자 여성 추천 보조금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 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구 공천을 더 많이 했을 때 여성 정치인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 여성 정치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건 여성 단체뿐만 아니라 소위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여성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을, 그리고 뭐 대학에서도 아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여성 지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그러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재헌 헌법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공무단임권, 정당 가입권 등 피서권권도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정권과 더불어서 피선거권도 함께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같이 부여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정치 분야에서 한국 여성들의 대표성은 비교적 낮았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주의 선진 국가인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은 1921년 수정헌법 개정으로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헌법이 제정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은 여성에 대한 참정권은 비로소 1920년 수정헌법 개정을 통해서 부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국은 1918년 민주주의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영국도 1918년 국민대표법이 성립되었고 여성의 선거권은 남성 선거권에 비해 상당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1918년에 국민대표법이 성립됨으로 해서 이런 여성의 참정권을 주는, 투표권을 주는 그러한 것이 세계 각국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영국의 경우는 1928년에 이르러서야 전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만 놓고 볼 때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민주적인 헌법이 제정되자마자 그리고 또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처음부터 여성의 경우 참정권과 더불어서 피선거권도 동시에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오랫동안 헌법을 소위 실시해보고 그리고 또 의회도 구성하면서 의회 활동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다 남성으로 해다가 그 다음에 영국은 1928년에 이르러서야 동등한 참정권이 부여되고 미국의 경우는 1921년 프랑스는 어땠냐?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에 티 멜리쿠르와 알 라콤부가 국민의회에서 정치상 남녀가 동등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했으나 이것이 의회에서 좌절됐고 그 후 19세기 말 영국과 미국의 여성운동에 영향을 받아 반세기 1세기 반 만인 1946년에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불과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프랑스의 경우 불과 2년 앞서서 법률상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아주 최근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프랑스 혁명이 결국은 시민혁명이고 그리고 또 이게 남녀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 정치적인 평등 같은 것도 주장하는 그러한 정의, 자유 뭐 그런 게 주장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는 비로소 1946년 그것도 미국과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주어지니까 그때서 겨우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방의원의 여성 비율은 어떠냐? 지방의원 2014년 제6회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총의원 3,687명 중 여성의원은 845명으로 22.9%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은 제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는 9명, 광역위원의 경우는 113명, 14.3%, 기초위원의 경우는 732명, 25%로 좀 높아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경우,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가 25%까지 소위 여성 지방의원이 당선된 것은 이것은 생활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또 정치권의 인식이 아주 급격히 증가된 그러한 결과다. 그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 6기까지 전현직 96명 중 여성은 1명도 없습니다. 또 제7회, 제7기 2018년에 있었던 2018년 6월에 있었던 지방의회 선거에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과 도지사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거기의 경우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역의원의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원 31명 중 여성의원은 4명에 그쳤습니다. 제 6회 지방의원 선거 때 특히 지역구 선출직이 그랬다 그럽니다. 광역의회 지역구 당선자는 전체 지역구 당선자의 8.2%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전부 다 실명인데 뭐 이건 7기까지도 마찬가지죠.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죄다 남성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의 비율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거지만 2016년 국회의원 제20대 총선의 경우 17%까지 됐습니다. 17%. 고전에 13%, 15%였는데 지방의원의 경우는 2006년부터 이게 비례대표가 실시됨으로부터 아주 비약적으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은 여성 의원을 선출해 후보자로 등록시켜야 된다고 그러는 선거법 규정 때문에 비약적으로 늘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9%까지도 2014년에 그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그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여성 의원 비율을 경우를 뭐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설명된 거에 대한 반복도 될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총람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총람을 통해서 도표한 것인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경우 2014년 3,687명 중 여성의원이 845명으로 22.9%까지 됐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17%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가된 것인데 또 증가된 요인은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들의 경우도 소위 기초나 기초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시 과반수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그러한 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6회 지방선거, 이건 2014년에 있었던 겁니다. 2014년에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9명입니다. 전체 225명 중. 광역위원의 경우는 705명 중 58명. 비례는 84명 중 58명. 비례에서는 아주 그냥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65.6%까지 되니까. 기초의 경우도 지역구도 기초는 비교적 많고 또 비례대표의 경우는 거의 95.8%인 것 마찬가지로 이것은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서 많이 공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교육감의 경우는 역시 당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위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제6대 지방선거 때까지 본다고 그러면 2014년인데 8,898명 중
1,800명이 입후보자로 나와 20%가 됐고 당선자 수는 3,961명에서 854명으로 21%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별로는 상당한 좀 편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역의회, 또 기초의회 마찬가지인데 대정당이라고 그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광역이든 기초든 비교적 좀 적다. 그렇게 보면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당, 정의당 등의 경우는 상당히 좀 혁신적인 정책 그리고 또 성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위 많은 숫자가 20% 이상 당선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 정책 같은 경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결과 2018년 6월 달에 있었던 시도지사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6명이 입후보했지만 당선자는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35명이 입후보했는데 당선자는 8명, 3.5%, 225명 중. 광역위원은 지역구의 경우 737명의 당선자 중 98명으로 13.3. 비례대표의 경우는 이건 선거법에 의해서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아주 월등히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1.3%. 기초 지역구위원의 경우는 18.7% 그리고 당선자는 20.7%. 그러나 지역구의 경우도 비례대표의 경우는 입후보가 90.6%고 당선자는 97%.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또한 50% 여성 의무 공천제가 실시되어서 비약적으로 최근의 경우 늘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치운동하고는 글쎄 꼭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회운동이라고 그러는 게 결국은 정치운동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한 데서 마찬가지로 미투 운동이 결국은 저는 하나의 사회운동이면서 동시에 정치운동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투 운동이 지금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2006년 미국의 여성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가 창안한 것으로서 처음에는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지만 2017년 10월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인 하비와 인스틴이 30여 년간 성범죄를 했다고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에서 피해자들이 해시태그인 미투를 달아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공개적인 성격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미국 할리우드에서 먼저 이게 소위 생성된 탄생한 운동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에서는 2017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기점으로 하면서 공론화되었다. 이후 문화계, 경찰, 검찰, 언론계, 정치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폭로와 고발이 이어졌다. 정치인으로서는 안희정 정충남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고발당했으며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받아왔습니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대책 법안도 10여 건이 공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미투 법률을 들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2017년 10월 16일 날 셀프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도 개정되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아진 것, 낮아진 것이 아니고 높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소위 처벌한다라고 그러는 것이 통과된 거죠. 미투 운동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으며 사회에 반영되어 있는 성범죄 경각심을 갖도록 긍정적으로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한국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등장했는데 2019년 6월 30일 중앙일보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젠더 갈등은 73.6%로 정치 갈등, 세대 갈등보다 더욱더 높다. 그리고 이런 젠더 갈등은 남녀 간의 갈등을 얘기합니다. 갈등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이 문제다. 젠더 갈등의 경우 부정 언급과 긍정 언급이 62대 8이다, 그렇게 봅니다. 젠더 갈등은 20대, 30대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음. 남성의 경우 취업난, 군대 문제 등으로 야기된 것이다 볼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의 공포 때문으로 본다,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젠더 문제가 사회적 평등, 사회 문제 해결, 인권 문제와 같은 건강한 논의였으나 최근에는 증오와 혐의의 논질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논의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따라서 젠더 이슈를 사회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정치에 대한 기대는 어떤 기대가 있느냐? 켄터와 같은 사람은 여성 정치에 대한 기대는 사회적 문화와 동학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가 15% 이상 되면 여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 국회의원, 이제 하나의 국회의원의 예를 드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예를 들을 때는 국회 총의석의 15% 이상이 되면은 여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특히 30-40%를 차지하면 의회 문화와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다 30%가 넘기 때문에 의회 문화, 의회의 조직 같은 것도 변화시키고 있다. 육아, 교육, 직업, 비정규직, 성희롱, 사회적 양극화 해소, 환경, 복지 등 생활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가 있다. 여성 정치인이 많으면은. 남성 의원들은 대개 경제성장, 외교안보 등에 관심이 많은데 여성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육아, 교육, 직업, 비정규직, 성희롱,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과 같은 소위 소비자 문제 등과 같은 그러한
생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는 거죠.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공직자가 많을수록 부정부패가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이 많아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건 뭐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 지역 발전에 남성보다 더욱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에 대한 기대는 깨끗한 정치, 청렴한 정치, 이런 것이 국민의 기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성애적 사고방식에 의한 리더십 발휘, 협업이 잘 된다. 어떤 공통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성 정치인들 간에 그러한 그 협동이 잘 된다 그거죠. 도덕 정치,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로부터 탈피를 위한 국민적 기대가 여성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 평화의 정치, 여성 특유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등의 정치, 성평등 인식의 제고를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역시 기대가 큰 것이다. 그렇게 볼죠. 생활정치 시대가 21세기다 오는데 인간주의적 삶에 의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러한 기대가 여성 정치인에게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활동한 세계 여성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2017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4선입니다. 2005년부터 벌써 15년 정도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 테레사 메이, 2016년에 취임했는데 2019년 7월에 퇴임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2010년에 대통령 당선됐는데 탄핵으로 물러났습니다. 칠레의 바젤레트 대통령, 2014년에 재선이 됐고요.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 대통령, 2007년부터 15년까지 대통령했습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2016년 대선에서 패배했지만은 어쨌든 국무장관으로서 그 전에 역할을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인데 2011년 11월에 취임했는데 임기가 끝나갔고 이번에 2019년 8월에 유엔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취임됐습니다. 대만의 차이 잉원 총동, 최영문 총동이라는데 2016년 5월에 총통으로 당선되어서 취임했습니다. 여성 정치 참여 발전 방향은 어떤 게 있느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스스로의 정치 권력에 대한 이해와 욕구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는 거. 정당 내에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성 스스로의 정치 참여에 노력을 하고 전문성 제고와 리더십을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정치 확대를 통한 여성의 역할 증대, 생활정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성 정치의 도덕적, 민주적 소위 그 리더십 발휘, 특히 정치 부패와 관련돼서 여성이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여성단체의 역할 강조, 여성단체는 여성의 정치 참여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치관련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개정을 통한 여성 정치에 대한 우대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있어야 된다. 그죠? 지금보다 민주정치 의식의 함양, 성평등 의식을 제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미국에서 힐러리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한테 짐으로 해서 등등. 따라서 여성 정치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빨리 회복해서 21세기 여성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여성 정치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한국 사회 또는 글로벌 정치 사회도 더 발전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